일단 시장은 역시나 아직까지 크게 힘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죠. 그게 2단계에서 2.5단계로 격상이 되어 있는데 9월 4일까지 지켜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9월 4일까지 지켜보고 조금 심하다 싶으면 3단계로 격상을 하는 거고요. 그게 아니면 2단계로 다시 내려가는 조치가 취해질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여기서 시장은 그런 것들을 조금은 걱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더 이상 올라갈 만한 여지는 없는 것 같다. 지수가 신나게 올라온 건 맞는데 과연 여기서 경제가 살아나고 있을 것인가라고 했더니 역시나 자영업자들 지금은 완전 곡소리가 나오고 있는 수준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들이 지금은 굉장히 힘든 상황이 펼쳐지다 보니까 여기서 지금 정신을 차리기 시작을 한 거죠. 지수가 올라가는 건 좋은데 주식시장이 또 화랑을 띠는 건 좋은데 왜 내가 지금 최근에 매수했던 종목들은 물리기 시작을 할까? 왜 내 종목들은 가지 않기 시작을 할까? 그러니까 우리 동학개미운동이라고 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 들어와서 아무래도 지금은 눈앞에 보이는 급등 종목들을 쫓아가는 게 조금은 수월할 거고 그리고 TV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의 언급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렇게 매매하고 있으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기 단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굉장히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비유를 하자면 그래요. 우리가 상인들로 비유를 하거나 또는 우리 농사로 한번 비유를 해볼까요? 농사를 하는데 쌀 농사를 짓는다라고 했을 때 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농사 짓기가 상당히 힘들 수밖에 없어요. 모내기도 해야 되죠. 관리도 해야 되죠. 병충해 관리도 해야 되고 잡초도 뽑아줘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수확할 때도 수확철에서 한 번에 싹 한단 말이죠. 근데 그 1년 동안에 농사를 잘 지었을 때 굉장히 큰 보상으로 다가오게 되죠. 쌀도 엄청나게 많이 팔아내서 수익을 또 챙기기도 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단타라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봄에 언제 심어가지고 여름을 어떻게 기다려서 가을 수확까지 어떻게 해 수확하는 곳만 찾아다니자 해서 비행기를 타고 가을인 국가들만 돌아다니면서 계속 쌀을 거기서 농사 지은 것도 아니고 내가 농사 지은 게 아니니까 어때요? 많은 것을 획득하지 못하겠죠. 거의 훔치다시피 조금씩 가져갑니다. 그렇게 매 국가마다 가을인 국가마다 찾아다녀야 되는 게 단타라고 보시면 되고요. 상인의 이야기를 든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시장에서 또는 잔치가 있는 곳 또는 축제가 있는 곳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때 털을 잡고 장사하시던 분들은 평소에는 그냥 꾸준히 그냥 팔아오다가 축제가 있으실 때 갑자기 많이 이렇게 매출이 증가하는 경우들이 있을 텐데 단타라고 하는 그런 모양은 우리가 상인으로 친다면 보부상에 가깝다라고 보면 됩니다. 장돌뱅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결국은 장을 돌아다니면서 축제가 있는 곳마다 짐을 지고 돌아다니면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보면은 축제에 대한 내용들도 굉장히 잘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어디서 축제가 있을지도 알아야 되는데 옮겨 다니는 것도 매번 옮겨 다녀야 돼요. 이걸로도 표현이 부족하다면은 집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부동산이 굉장히 난리가 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하려고 하는 이유는 안정성 때문일 겁니다. 내 집에서 오랫동안 있고 싶다라는 건데 여러분들이 월세를 하고 살고 계시거나 전세로 살고 계시면 조건이 안 맞을 때마다 이사를 가야 돼요. 근데 그걸 매일매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매일매일 이사 간다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힘들까요? 그런 게 바로 단타예요. 주식시장도 그렇고 부동산 시장도 그런데요. 부동산도 단타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로 아침에 급매물 나왔던 걸 사가지고 오후에 또 급매물을 정상가에 매도하셔가지고 또 차익을 노리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정보도 굉장히 많아야 되고 발품도 굉장히 많이 팔아야 되고요. 정말 아는 것도 많고 그런 매매에 대한 패턴들도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지금 단타를 해서 매일 1% 수익을 내고 싶다. 어제 사서 오늘 수익을 내고 싶다. 매일매일 가져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신다면은 그 정도의 실력이 출중하거나 그 정도로 피곤할 것을 각오를 하셔야 되는데 많은 분들께서 단타라고 생각을 해서 빨리 수익 나는 것만 생각한 나머지 떨어지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다 보니까 물려버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시작은 단타였으나 결국에는 원치 않는 장기 투자가 돼버리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 원치 않는 장기 투자도 이왕이면 수익이 나면서 장기 투자가 아니라 물려가지고 오랫동안 고생하는 장기 투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솔직히 저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좋은 시장이에요. 현금화를 50% 이상을 해놓은 상태에서 나머지 현금으로 단타를 할 게 너무 많거든요. 변동성이 너무 좋아서 지금 매매할 게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하시기에는 지금은 적합한 시장은 아니고 적합한 시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은 제가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런 종목들이 문제가 뭐냐면 지금 당장
안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머니투데이 지금 이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종목들인데요.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다날입니다. 다날 같은 경우는 제가 결제 관련주가 유망할 것이다라고 지난 4, 5월 달 여기서부터 계속 강조를 해드렸는데 안 간다고 뭐 다들 이렇게 아우성을 치시더라고요. 결국 지금 이렇게 급등하고 올라갑니다. 제가 늘 말하는 유행어죠. 강남 땅을 사지 말고 강남처럼 될 땅을 미리 사놓고 기다리면 안 되느냐. 하루에 1%씩 챙기는 것보다 한 달, 두 달 가져가서 그냥 급등한 거 그냥 팔면 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예요. 굉장히 좋은 매도 자리잖아요. 지금 팔면 될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역시나 제가 계속 강조해드렸던 게임 관련주, 넷마블도 말씀을 드렸죠. 넷마블 같은 경우도 이 자리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남 땅을 사지 말고 강남처럼 될 땅을 미리 사라. 결국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계속 말씀드렸는데도 많은 분들이 또 이 종목도 저 자리 추천했다고, 문현진이가 추천해서 안 간다고 그런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시더라고요. 결국은 제가 이겼죠. 그리고 현대차 보도록 합니다. 강남처럼 될 땅을 사라라고 이 자리에서부터, 이 자리에서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지면 더 사도 되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아, 이거 안 된다, 안 간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뭐가 안 갑니까? 잘 가는데. LG 디스플레이 보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제가 4월 달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4월 달 이 자리에서부터 디스플레이 산업이 변하고 있다. LCD 산업이 사양이 되고 있지만은 LG 디스플레이가 OLED 쪽으로 지금은 방향을 전환하고 있다. 나는 그 가능성을 좋게 보기 때문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 자리에서부터 추천해드렸는데 이 자리에서 사도 된다고 머니투데이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추천할 때 이럽니다. 디스플레이 안 될 것 같은데 뭐가 안 됩니까? 되잖아요. 그리고 또 볼까요? 많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저는 지금 팩트로만 이야기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제 방송을 돌려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NS, 제가 전기차 관련주 다른 거 날아갈 때 전기차 관련주도 강남 땅 사지 마시고 아직 안 간 NS라는 종목이 있지 않습니까? NS라는 종목을 사시면 됩니다. 그리고 떨어졌다고 겁낼 게 아닙니다. 더 사셔도 무방합니다. 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던 자리가 이 자리였습니다. 제가 보여드렸던 이 자리. 지금은 어때요? 또 사고 싶어서 여러분들이 강남 땅이 돼버린 종목이죠. 왜 이런 종목들을 미리 안 사고 왜 여러분들은 항상 늦게 살까를 생각해 보면은 빨리빨리 수익을 내고 싶다는 그 욕심 때문입니다. 주식은요, 기다려서 묵혀놔서 나중에 올라갈 때 팔아내는 게 주식인 거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건 주식이 아니라 그냥 기술적으로 그냥 그 기회를 노려가지고 차익을 노리려고 하는 단타매매예요. 그 정도의 실력이 안 된다고 한다면은 마음 편하게 주식을 해서 사놓고 올라갈 때 팔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도 아직도 이렇게 급등한 종목을 찾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종목 더 볼 텐데 기술적으로 신풍제약을 보도록 합니다. 신풍제약도 제가 기억이 나는 게요. 이 14만 원대, 13만 몇천 원대 이렇게 매수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떨어질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6만 원에서 반등이 나올 수 있는데 모험이다. 6만 원에서 추가 매수를 한다면은 반등 때 탈출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6만 원대 모험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자리에서 추가 매수를 해서 약간 모험을 감당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런 자리 사서도 대응이 가능한데 일반인들이 과연 가능할까라고 한다면 이런 자리가 바로 기술적 매매가 필요한 자리거든요. 신풍제약이 대단하기 때문에 올라왔겠죠. 그리고 뒤에 다시 또 한 번 더 힘을 발휘할 것이라는 것은 기술적, 그러니까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정보가 있고 이런 경험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이런 축제에 가면 이런 제품이 많이 팔릴 것이다라는 알고 있는 보부상들처럼 저는 이런 자리를 많이 매매를 해봤기 때문에 설명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께서는 이제서야 또 다시 가지 않을까라고 달려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런 매매가 옳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항상 계속 강조해드리지만은 넘어가면 사라는 것과 강남처럼 될 땅을 사라. 그런데 강남처럼 될 땅을 사는 거는 쉬울까? 그것도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주식은 공부할 것이 상당히 많다라는 건데 어떤 분들은 공부해서 뭐 될 것 같았으면 서울대 학생이라든가 카이스트 학생이라든가 뭐 교수님들은 전부 다 수익이 많겠지라고 하시는데 그런 공부해가지고 수익 나는 거 아닙니다. 주식은 정말 많은 심리적으로부터 해서 경제 공부부터 해서 차트 경험도 많이 해봐야 되고요.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게 훨씬 더 많아야 되는 게 바로 주식 시장이에요. 그런 게 어렵다고 하시면은 채널 고정하시고 저한테 많이 배워가시길 바랍니다. 저는 강남처럼 될 땅을 사는 것이 좋기 때문에 지금도 제가 아까 섹터 말씀드렸잖아요. 다날과 같은 결제 관련주 급등하고 올라간다라는 것은 그 결제에 관련되어 있는 보안 관련주가 역시나 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최근에 보면 이제 보안 관련 뉴스들 또 많이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뭐 지금은 핸드폰 보안부터 해가지고 누가 결제했는데 문자가 잘못 날아간다든지 여러 가지 보안 이슈들이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해킹이라든지 이런 것들 내용 나오는 거 봤을 때 역시 보안 관련주가
생명이 될 것이다. 힌트를 드린다면 키움증권과 연계되어 있는 보안 관련주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쪽으로도 관심 가져보시면은 주식과 관련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하고 있는데 그 관련 보안 주식들 얼마나 또 이득을 보겠습니까? 생각을 좀 많이 해보세요. 지금은 안 가고 있어요. 그런 종목들이. 그러나 나중에 갈 건 뻔하잖아요. 그런 뻔한 내용을 알 수 있는 정도의 여러분들이 실력을 갖춰야 되고 어렵다 하시면은 배워야 한다, 공부한다라는 것은 국영수 공부해라는 거 절대 아니니까요. 편하게 주식 공부를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또 이런 종목 또 살펴보고요. 거기서 힌트 또 많이 드릴 거니까 많이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고 첫 번째 상담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HLB요. 어떤 거요? HLB. HLB요? 네, 매수가랑 비중이요? 91,200원에 20%요. 91,200원 20%요. 예, 지난주에 샀어요. 잘하셨습니다. 네. 일단 HLB를 매수해서는 안 되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개인들이 지금 접근하기에는 굉장히 좀 까다로운 종목이고요. 어려운 종목이기도 해요. 왜냐하면은 지난 차트를 보면은 어때요? 뭐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아주 안정적으로 움직이나요? 아니면은 변동이 엄청 큰가요? 네, 안정적이지는 못해요. 네, 안정적이지 못해요. 뭐 하한가도 갔다가 상한가도 갔다가 날아갔다가 폭락했다가 이래요. 그죠? 예. 최근 그 일주일 전에 매수하셨을 때 높은 가격 아닌 것 같아서 한번 사봤는데. 뭐라고요? 그 이제 좀 변동성이 있는 건 알았는데요. 많이 높은 가격이 아닌 것 같아서 사봤어요. 우리 TV나 이런 데 보면 서핑하는 사람들 많이 보이시죠? 그죠? 네. 파도 타기 하는 사람들, 그죠? 네. 그 파도 타기 할 때 처음부터 엄청 큰 파도로 가나요? 아니면 잔잔한 파도에서 보드에 일어서는 것부터 연습을 하나요? 아이고, 예, 좀 약하게 가죠. 약하게 해야 돼요. 변동성이 심하다는 것은 그만큼 매매가 어렵다는 걸 뜻해요. 난이도가 별 5개짜리라고요. 예. 이해가 되세요? 네, 변동성이 심한 건 알았지만 대충 내가 들어가 봤어요가 잘못된 대답이라는 거예요. 아니, 좀 높은 가격이 아닌 것 같아서.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대답이라고요.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높은 가격이 아닌 안전한 종목들이 지금 많이 있잖아요. HLB가 꼭 아니더라도요. 그죠? 예. 제가 하는 말은 그거예요. HLB처럼 변동이 큰 종목들을 매매를 좀 잘하시는 분들이 아니고서는 힘들어요. 그래서 그 점을 좀 기억을 하시고 저는 매매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지금 당장에 역시나 이 종목은 빠지게 되면은 네, 뭐 하실 말씀 계속 있으세요? 네, 아니, 걱정이 안 그래도 변동성이 심한 거라서 좀 걱정이 돼서 전화드렸어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예. 네, 걱정이 많이 될 거란 말이에요. 변동이 심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런 종목 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왜 걱정할 일을 만들어 놓고 자꾸 걱정돼요 하냐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 안 하고 좀 더 안정적인 종목이 많으니까 그거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이야기를 계속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아시겠죠? 예. 네, 그러니까 HLB랑 그냥 매도할까요? 그 상담 받아보고 오늘 매도하려고 저기 상담 드린 거거든요. 아, 그래요? 87,000원 밑으로 내려오면 손절하시고요. 위로 올라가면 10만 원에서 정리하시고 87,000원 손절, 10만 원 정리 기억하시고요. 요 두 것만 딱 그 가격 87,000원과 10만 원만 기억하시고 요거 정리하시면 주식 하지 마세요. 예, 87,000원, 10만 원이요? 네, 주식을 잠시 좀 쉬시거나 주식을 좀 안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릴게요. 네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네, 오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전화 몇 번 했습니다. 아, 그죠. 저희가 인기가 많아가지고 반갑습니다. 전화가 진짜 많이 와요. 네, 반갑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어떤 게 궁금하세요? 하나 에어로직스요, 저는.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네네. 네, 매수가랑 비중이요? 25,000원이고요. 한 20%를 좀 꽤 오래 갖고 있었어요, 지금. 아, 꽤 오래라는 게 한 6개월 이내겠네요. 그죠? 아니요, 한 2달 넘게요. 그러니까 6개월 이내. 네네네네. 아니, 이게 오늘 좀 문제가 있는 게 시청자님들 지금 다른 분들도 이제 방송 보고 계실 텐데 제 말 좀 들어주세요. 네. 제 말을 들으려고 상담하신 거잖아요. 그죠? 네네. 네, 그러니까 이 대화가 오늘 좀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답답해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예. 6개월 이내 정도 되신 거예요. 그죠? 네. 왜냐하면 오래됐다 해봤자 25,000원이면 요 자리에 사신 건데 이건 오래된 거 아니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제가 강남 땅 사지 말고 강남처럼 될 땅을 사라라고 하잖아요. 네네. 그런 종목의 힌트가 뭐냐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실적입니다. 지금 보세요. 네. 자, 어때요? 2017년에 800억. 네. 그리고 2018년 500억. 네. 그리고 2019년은 1,600억이죠.
네네. 자, 그리고 올해 실적 예상치가 지금 얼마냐면 2천억이에요. 1분기, 2분기 보면은 1분기에 32억, 2분기에 네. 700억, 지금 3분기에는 또 600억대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네. 돈 잘 벌어요? 못 벌어요? 잘 번 거 아닌가요? 잘 벌죠. 과거에 비해서 잘 벌고 있나요? 못 벌고 있나요? 과거에 비해서 더 나아진 것 같은데. 그죠. 과거에 비해서 더 나아졌어요. 근데 주가는 어때요? 2017년, 아니에요. 16년, 18년 이럴 때보다 어때요? 안 가고 있죠. 네. 그럼 이건 지 가치, 그러니까 자기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 주가입니까? 아니면은 자기 가치보다 약간 저평가 받고 있는 거예요? 아닌 것 같아요. 저평가 받고. 저평가 받고 있어요. 그럼 저평가 받는 종목은 계속 저평가일까요? 아니면 언젠가 자기 가치를 좀 인정을 받을까요? 받을 수 있겠죠. 언제. 그러면 이 종목이 앞으로 강남처럼 될 땅이라는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예. 이해가 되세요? 안 어렵죠? 돈 잘 버는 회사가 주가가 싸면 사놓으면 되잖아요. 네네.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뭐 다른 종목들 보면은 뭐 신풍제약 방금 보여드렸지만 돈 못 버는 종목이 주가가 올라가면 그건 거품 아닙니까? 아우, 글쎄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주식을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이걸 왜 지금 힘들어 하시냐면은 내가 2개월 동안 들고 가고 있는데 다른 종목이 자꾸 날아가고 내 건 안 가는 것 같아요 하고 남의 떡이 자꾸 커 보여서 그래요. 이해가 되세요? 네네. 네, 이 가치가 인정받을 때까지 얘한테 뭘 주셔야 되냐면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시간을 좀 주세요. 네. 그러면 네. 이 종목은 걱정을 할 종목인가요? 아니면 떨어지면 더 사도 되는 종목일까요? 아니, 좀 있어도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럼요. 느낌이. 그렇게 투자를 하세요. 주식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네. 네, 그래서 막 매일매일 빨리 수익 내고 싶고 나 다른 거 올라간 거 급등한 거 사고 싶은 마음은 그냥 안 잡으셔도 되고 건강 관리하시면서 하나 네. 에어로스페이스인가 들고 가시다가 빠지면은 22,000원이나 2만 원대에서 한 번 더 네. 비중을 실으셔도 괜찮아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장기 보유 의견 드리고요. 이 종목은 네. 위로 올라오게 되면 35,000원에서 4만 원대까지 들고 가셔도 되기 때문에 좀 길게 보자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2개월이 네. 아니라 2년 정도 들고 가세요. 2년이요? 알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두산중공업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13,000원에 50%예요. 13,000원에 50%는 최근에 매수하신 거예요? 네네. 일단 지난주 금요일에 사셨네요. 네. 네, 오늘 매도하세요, 이거는. 아, 그래요. 네, 오늘 상 지금 이거- 갈까요? 뭐라고요? 상 갈까요? 그건 모릅니다. 지금 일단 절반 정도 매도하시고요. 나머지로는 16,500원이나 상한가까지 들고 와보시고 지금 절반 정도 매도하셨다가 빠지게 되면 15,000원에서는 그냥 다 수익 실현시키는 단타 자리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업에 대한 설명은 인터넷에 많이 나와 있으니까 제가 그건 좀 줄이도록 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이거는 지금 현재 절반 매도, 나머지는 상한가까지 보유, 빠지면 15,000원에서 다 정리하자는 전략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단타를 하실 때 기업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그런 거 가지지 마세요. 단타는 들어왔다가 수익 나면 파는 겁니다. 기업이 잘났든 못났든 무슨 쓰레기든 좋은 기업이든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쓰레기 껍데기, 그냥 종이 그 아이스크림 껍데기를 샀다 하더라도 비싸면 팔면 되는 거예요. 그게 주식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리는 좋은 뉴스 때문에 올라가고 있는데 사실 매매 방법으로서는 좋은 매매 방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시장이 도와서 수익 났다는 걸 꼭 경각심 가지시길 바라겠고 가격 전략만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전화는 빨리 마무리했다는 점 참고 바라겠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예, SKC 솔믹스. SKC 솔믹스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예, 7,330원에 5%입니다. 7,330원에 왜 사셨어요? 제가 그 8월 초에 이거를 매수를 해서 한 22% 수익을 보고 나왔는데, 그 이후에 우연히 보니까 이게 기관계가 매일마다 뭐 20만 주, 50만 주, 뭐 40만 주 계속 이렇게 매수세가 들어와서 이게 뭔가 해서 그러니까 큰 손이 금융투자 큰 손이 계속 매일마다 몇십만 주를 사서 그냥 이렇게 그냥 작은 비율로 이렇게 사놓은 거거든요. 지금 주식 하신 지 얼마 되셨어요? 지금 한 2년 정도 됐습니다. 2년 되시면서 자진 상패라는 이야기 한 번도 안 들어보셨죠? 이거 저도 봤는데 그 SKC 그랑 그러니까 기업 합병한다는 이슈로 그런 게 있어가지고. 자진 상패가 뭐고 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병을 하기 때문에 이제 뭐 이거를 그렇게 이제 그런 이슈로 합병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공부 좀 하셔야 되겠죠. 네. 네.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자진상폐를 하는 이유가요. 일단 합병을 하기 위해서 얘를 상폐시키고 인수를 하면서 또 이렇게 합병하는 그런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근데 상장의 회사를 상폐를 시키려고 한다면 지분이 아마 제가 정확한 기준이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아시는 분들 아마 지금 채팅에 적어주실 거고 아시는 분들 인터넷 찾아보시면 되겠지만 아마 95%인가 97%인가 정도를 확보를 해야지 자기가 이렇게 상폐가 돼요. 네. 그러니까 얘들이 지금 원하든 원하지 않든 얘들은 지분을 지금 90% 그러니까 95% 이상을 확보를 해놔야 자진상폐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아까 얘네들이라고 하시는 부분은 그러니까 어떤 큰손 기관들 뭐 그런 큰손 기관이 아니라 지금 주식을 좀 잘못 배우신 것 같아요. 그냥 이 회사가 사고 있는 거예요. 회사가 상폐시키기 위해서 자기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내 회사를 상폐시키려면 우리가 주식을 공개한다. IPO가 뭐예요? 모든 사람에게 투자를 받고 우리 회사의 주인이 여러분들이 투자하신 지분만큼 주인이 되세요라고 하고 공개해 놓은 거잖아요. 그죠? 네네네. 자, 그럼 지금 여기에 투자한 사람들 전부 다 주인들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내가 강압적으로 뭔가를 결정을 하려고 하면 내가 지분이 압도적으로 많아야 되겠죠. 그죠? 그럼 얘들이 지금 SKC랑 SK솔미스랑 합병하려고 하는데 그걸 마음대로 합병하고 저그들끼리 결정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주식을. 지금 시청자님도 이 회사에 5% 사셨지만 어찌됐든 지분을 가지고 있는 주인이에요. 네. 그래서 압도적인 비율이 아니고서는 너희 마음대로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어. 자진상폐? 그러면 여기 있던 주인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안 돼. 라고 결정해놓은 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들이 지금 가격대가 이렇게 떨어져 있었지만은 그래 자진상폐를 할 건데 지분을 확보할 거야. 그런데 싸게 팔면은 싸게 사면 아무도 안 주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비싸게 살게 하고 여기서 대놓고 공개 매수하고 있는 거예요. 시청자님이 매수하셨던 지금 이 자리 보면 차트가 보시면은 어때요? 그러니까 캔들이 뭐 안 움직이죠? 변화도 없고, 네네. 얘들이 지금 여기서 계속 사고 있다니까요. 대놓고 여기서 사겠다고 약속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자사주를 계속 매입하는. 그렇죠. 이거는 지금 여기서 강의할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공부를 정말 많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모르시고 기관 큰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정말 큰일 내요. 이런 게 자사주 매입을 하다가 실패가 되고 나면은 이제 유통 주식 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품절조가 되면서 이상급등하는 현상들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자사주 매집이 끝나고 상폐되면 이제 시청자님 돈 그냥 바로 휴지 조각이에요. 그럼 왜 여기서 샀어요? 이해가 안 되는 자리인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하고 사니까 이렇게 위험한 자리와 이런 내용을 모르고 아무 데서나 이렇게 매수하고 큰 손이 들어왔다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년 동안 하신 게 제 생각에는 좀 많은 경험도 필요했고 또 많은 공부도 좀 필요하지 않았나. 지금 공부를 다른 쪽으로 좀 많이 하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필요한 강의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래도 자사주 매입은 뭐 하는 거고 그리고 상장 폐지는 왜 하는 거며 자진상폐는 뭐고 유상증자 뭐고 무상증자 뭐고 이런 내용들은 좀 알고 계시는 게 어떨까 하는 조언 드리겠습니다. 이거 지금 알겠습니다. 여기서 살만한 자리는 아니고요. 상폐가 실패되거나 지분 확보가 실패되면은 급등할 수 있는데 그거 노리고 샀다라고 하기에는 너무 위험 리스크를 생각을 안 하신 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안전하게 하는 게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AP 위성이요. 어떤 거요? AP 위성. AP 위성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8,000원에 10%요. 8,000원에 10%요? 예. 이거 뭐 사실 이유가 있으실까요? 그때 한 2달 정도 됐는데, 네. 그때 위성 관련해서 뉴스 나오고 문재인 대통령도 말하고 그랬던 것 같거든요? 네. 그때 제가 들어왔어요. 주식 하신 지 얼마 안 되셨죠? 예. 네.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이 종목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품절주라고 그래요. 품절주라고 하고 거래량이 굉장히 없는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그 무슨 말인지 알고 계세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이 종목은요. 지금 장 시작한 지 한 3시간 정도 지나가고 있는 과정인데 3시간 동안 거래 대금이 오늘 하루 대금이 8,7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 말은 뭐냐면요. 이 종목에 지금 돈이 그만큼 안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내가 사고 싶을 때 또는 팔고 싶을 때 원활하게 그렇게 매매할 수 있는 종목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 종목이 지금 2016년부터 지금까지 횡보하고 있습니다. 뭐 어마어마한 지금 호재가 있거나 좋은 내용이 있지 않은 이상은 갑자기 급등세 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뭐 인공위성이라든가 이런 쪽을 하다 보니까 뭐 아무래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신 것 같고, 뭐 테슬라에서도 뭐 위성을 쏘네 마네 하는데 너무 장기 투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생각을 하고요. 어찌됐든 그런 과정 속에서 위쪽에 사다 보니 빠지는 것도 이렇게 거래량이 없는 종목들은 빠질 때 아주 급격하게 이유 없이 거래도 없이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을 매매를 하실 때 좀 조심하는 게 좋다라는 조언을 드릴 거고, 지금 현재 자리에서는 좀 들고 가시는 게 좋아요. 그렇게 나쁜 기업이거나 뭐 망가질 기업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뭐 더 사시는 건 추천해드리지 않고요. 6,500원 지지가 된다면은 올라올 때 본전에서 매도하자는 전략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 시청자님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부를 좀 해야 된다라는 필요성 많이 느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이 타산지석으로 나는 좀 알고 투자해야 되겠다라는 식으로 좀 교훈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요. 모르고 투자해도 상관없습니다. 솔직히 내 돈 아닌데 무슨 상관이 있어요. 제 문현진 돈 아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들 돈이고 저하고 상담을 하시는 분들은 아니에요. 힘들어서 상담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그냥 대충 사세요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전화하셨으면 공부하겠다라는 생각과 방송을 보시고 있다면은 내가 좀 더 열심히 해서 내 돈의 주인이니까 더 책임을 지고 해야 되겠다는 경각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선 좋은 이야기만 한다고 해서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좀 더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좀 더 제가 직설적으로 이야기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좀 제발 정신 좀 차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메리츠 증권. 메리츠 증권이요? 네, 이거 어떡하면 좋아요? 네, 아이고 어떡할까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3,500원에 30%. 3,500원에 30%요? 예.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증권주를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설명을 많이 해드리고 있어요. 네, 들었어, 알아요. 알고 계세요? 네, 그런데 좀 하고 싶었는데 보면 묵있네. 어떡하면 좋아요? 네, 뭐라고요? 하고 싶었는데 이러고 자꾸 내려가네요. 사고 싶어 했는데 사고 나니까 내려가요? 네. 네, 저는 사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다는 이야기 해드렸죠. 네. 저는 증권주 별로 좋게 안 보고 있습니다. 일단 증권주가 지금 당장에는 상승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역시나 신용 이자라고 하죠. 우리가 신용으로 매매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자가 생겨서 거기에 대해서 수익이 발생될 수 있어가지고 아마 한 번쯤에 상승은 나올 수 있는데, 저는 증권주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정말 가파르게 떨어진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무너지기 시작할 때는 굳이 들고 갈 이유는 없다. 그래서 3,000원짜리가 무너지면은 저는 좀 아프시겠지만은 10% 정도의 손실, 한 8, 9% 정도 손실률일 거예요. 네, 그럼 지금 매도 해볼까요? 네? 지금 매도 해볼까요? 아니요, 그럴 필요까지는 없고요. 3,000원이 무너지면 기준 자리로 잡아놓고 일단 지난 흔적을 보니까 3,000원까지 내려갔다 올라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3,000원 자리에서 저는 안 지켜진다면 손절하자 의견을 드릴 거고요. 올라올 때 본전권, 그러니까 3,400원 이상에서부터는 비중을 절반 정도는 빨리 줄이자라는 전략을 드릴 거고. 3,400원인데도 매도할 거예요. 네, 그리고 올라올 때 4,000원에서 매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오늘 그냥 가격만 이야기하고 상담 그냥 마무리해야 될까 봐요. 무슨 이야기를 못 하겠네요. 자, 여러분들 좀 다들 아시겠죠? 경각심 많이 가지셔야 됩니다. 지금 주식시장이 이래요. 정말로 이렇습니다. 지금 많이 심각해요. 운전으로 친다면은 내가 운전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앞차, 옆차, 뒤차 전부 다 초보 운전이고 무면허가 운전하고 있으면 운전하기 진짜 어렵습니다. 그만큼 지금 시장이 초보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차트도 안 지켜지고 기술적인 분석, 기본적인 분석 그런 것들이 안 지켜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만큼 지금 어려운 시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이럴 때일수록 더 경각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고, 여러분들의 자산은 제가 최대한 지켜보려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전화 또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노바텍 24,000원에 10%요. 노바텍 24,000원에 10%. 10%요. 주식하신 지 얼마 안 되셨죠, 그죠? 네, 1년 이상 장기 보유할 건데 괜찮을까요? 장기 보유요? 네. 네. 일단 지금 이 노바텍이라는 이 회사도 뭐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이 회사가 나쁜 회사는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은 지금 회사가 뭐 응용 자석부터 해서 스마트폰, 태블릿 PC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다가
영업이익 자체도 좀 이렇게 증가가 되고 있는 편이고요. 그죠? 그래서 지금 장기 보유하겠다라고 생각하셨는데 지금까지 주가 흐름을 한번 딱 보시면은 지금 파란선이 시청자님의 매수가거든요. 예. 어때요? 높은 편인 것 같아요? 낮은 편인 것 같아요? 높은 편인 것 같아요. 자, 장기로 투자하실 거면 비싸게 사놓고 기다리는 게 나을까요? 싸게 사놓고 기다리는 게 나을까요? 싸게요. 지금 어떤 것 같아요? 잘한 것 같으세요? 좀 내가 잘못했구나 생각을 하세요? 잘못한 것 같아요. 네, 계획은 뭐 장기 투자하겠다 생각하셨지만 가격적인 생각을 아무것도 안 하시고 들어오신 거예요. 비쌀 때 그냥 막 사놓고 물리니까 장기로 가져가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그렇게 하는 게 투자가 올바른 투자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그거는 조금 관심 가지고 조금은 가격에 대해서 한번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겠고요. 요 종목도 그렇게 거래가 활발하거나 주식수가 많은 종목이 아니에요. 발행 주식수가 500만 주밖에 안 되거든요. 네, 500만 주밖에 안 되는데 지분이 거의 65%가 지금은 대주주 지분으로 갇혀있기 때문에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정말로 우리가 유통하면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유통 주식 수는 한 180만 주밖에 안 돼요. 굉장히 작은 수예요. 그래서 작은 주식수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슈팅 나오거나 할 때 그냥 빨리 정리하시는 게 좋다 생각을 하는 거고요. 지금 여기서 지난 18,000짜리가 잘 지지가 된다면은 올라올 때 뭐 25,000원대 정리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거 장기 보유하는 것보다는 빠르게 정리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장기 보유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좀 더 탄탄하고 유통 주식수 좀 많은 종목, 거래 대금도 좀 많은 종목으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저 현대백화점이요. 현대백화점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63,000원이고 30%요. 63,000에 30%요? 네. 자, 백화점 업황 앞으로 어떨 것 같아요? 코로나 끝나면 올라갈 것 같아서. 언제 끝나요, 코로나? 내년? 내년? 네. 그럼 끝나기 전까지는 주가가 어떨까요? 아, 계속 내려가는 것 같은데, 요즘. 네, 그런 거 사놨잖아요, 지금. 이렇게 잠깐만 생각을 해봤으면 안 샀을 건데, 그죠? 네. 지금 제가 말한 게 어려운 내용 아니었죠, 그죠? 네. 충분히 예상 가능한 거고, 백화점 지금 잘 안 가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 5월인가 6월 달에 한번 올라가긴 올라갔거든요. 주식이라는 게 매일매일 빠지는 것도 아니고 매일매일 올라가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주식 하신 지 얼마 되셨을까요? 한 6개월이요. 네, 그러니까 잘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주식을 할 때는 우리가 투자하실 때는 앞으로 유망한 기업을 투자하는 게 맞아요. 그러면은 유망하다라는 말은 코로나 상황이 생겼을 때 오히려 이득 보는 언택트 관련주라든가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것들 중에서 실적도 좋고 앞으로 유망하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기업들을 사놓는 게 우리가 투자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이거는 사실 굉장히 힘든 기업에 들어가신 거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도 힘든 기업에 들어가셨어요. 그냥 우리 단순히 주식을 게임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 사서 올라가면 수익 내고 내려가면 아이고 큰일 났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게임처럼 오르면 땡키고 내려가면 안 됐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이버머니처럼 매매하시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것도 좀 그런 관심을 조금만 가져보시거나 생각을 조금만 해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하시길 바라겠고요. 일단 53,000원짜리가 54,000원짜리 무너지면 손절 의견 드릴 거고요. 저기가 안 무너진다면은 반등 나와 줄 거예요. 무조건 내려가는 것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네. 여기 53,000원짜리가 무너지게 되면은 6만 원 이상에서 그냥 빨리 정리하시고 다른 종목을 하시거나 주식을 돈부터 넣고 하려고 하지 마시고 공부부터 하고 하시는 게 어떨까요? 네. 제 말이 틀린 거 아니잖아요. 그죠? 반박하실 수 있으면 해보세요. 돈부터 넣어야 됩니까? 공부부터 해야 됩니까? 공부요. 네, 그렇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